박근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성장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CJ대한통운 글로벌 부문의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약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2016년부터 인도와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미국 등에서 물류기업들을 인수했습니다. 40개 나라 155개 지역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CJ대한통운이 인수한 해외 기업 가운데 중국의 CJ 로킨, CJ 스피덱스, 그리고 인도의 CJ 다클은 핵심 기업으로 꼽힙니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이들 3개 법인의 매출의 합계는 7개 해외 기업의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부회장은 과거 삼성전자에서 중국 현지화 전략을 이끌었는데요. CJ대한통운에서도 글로벌 부문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류업계에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박근혜 부회장을 CJ대한통운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한 배경에는 CJ대한통운을 세계적 물류회사로 키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박근혜 부회장이 CJ대한통운 글로벌 부문을 잘 이끈다면 2021년 매출 5조 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올해 초 중국의 확산 금지 정책에 따라 영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도 국가 봉쇄 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CJ대한통운은 국내에서는 택배에 주력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화물 운송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 구조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정책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내 택배 시장이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부문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겨울이 오기 전에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2차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최근 누적 확진자 수가 111만 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팬데믹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글로벌 부문을 안정시켜야 하는 박근혜 부회장의 어깨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최근 수년간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공격적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무적 부담이 매우 컸는데요. 기업 신용평가 업계에서도 CJ대한통운이 투자에 따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재무관리가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이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내실을 다지는 일이 필요한데요. 글로벌 네트워크를 안정화시키고 제대로 묶는 일이 중요합니다. 박근혜 부회장은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단독 대표를 맡게 되면서 국가별 사업 환경을 면밀히 분석해 글로벌 사업 기반을 단단히 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미국과 말레이시아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별로 중복 사업을 줄이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서도 사업 부문을 재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부회장이 CJ대한통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빠르게 안정화시킨다면 글로벌 인류 물류회사로 자리매김할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CJ대한통운의 최근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택배 부문의 성장세에 힘입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물량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택배 부문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19에 따라 최근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택배 부문의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J대한통운 주가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40%가량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택배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를 기준으로 CJ대한통운은 50%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CJ대한통운은 택배 단가 인상 등 업계의 주요 이슈를 먼저 제시하며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초 CJ대한통운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택배 단가를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때 시장에서는 물량이 이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가는 2019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내려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택배 단가 인상에 따라 실적이 개선되자 주가는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CJ대한통운은 풀필먼트를 도입해 다시 한번 업계의 이슈를 이끌어 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풀필먼트 서비스란 물류 기업이 상품 보관부터 배송까지 전 범위를 일괄적으로 맡아서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CJ대한통운은 최근 LG생활건강과 풀필먼트 계약을 맺고
24시간 안에 배송을 하는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풀필먼트 시장 규모는 2022년 2조 3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 대한통운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먼저 도입하는 배경에는 메가허브 터미널에 대한 자신감이 녹아 있는데요. 본지한 메가허브 터미널은 축구장 16개 크기로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빠른 배송에 최적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첨단 물류 기술이 도입돼 있어서 하루 170만 상자의 택배를 다룰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와 물류업계에서는 풀필먼트 서비스가 대세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CJ 대한통운이 한 걸음 더 앞서 나갈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희 부회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에서 부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2005년에는 삼성전자 중국 총괄사장을 맡아 중국 시장의 도약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CJ그룹으로 자리를 옮겼고 2020년 3월부터는 CJ 대한통운의 단독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영을 강조하는 성격으로 삼성전자 중국 총괄사장 시절에도 지점을 수도 없이 방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경영의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CJ 대한통운의 글로벌 부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해외 현장도 자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중국 전문가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경영 전문가로서 박근희 부회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